안녕하세요, 스님. 네. 1년 넘게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 있어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피를 같이 나눈 친오빠들과 새엄마의 문제인데요. 저희 친정어머니는 13년 전에 돌아가시고 그 아버지는 3번의 재혼을 하셨다가 2012년 8월 췌장암으로 수술 7개월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이제 새어머니가 이제 계시니까 이제 그 2번 정도 재혼하셨을 때는 이렇게 호적에 안 올리는 상태였는데 3번째는 재혼하셨을 때 이제 호적에 올리셨었어요. 근데 이제 오빠들은 그 2번은 이제 호적에 안 올렸으니까 이제 그 3번째도 아버지께서 안 올렸다고 생각해서 돌아가셔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셋째 새어머니께서 이제 호적에 올라갔다는 걸 알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새엄마를 이제 협박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내쫓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다 못하다가 이제 새엄마가 너무 이제 오빠의 그런 행동이 무서워가지고 이제 집을 나가시게 되셨어요. 그 집을 나가신 지가 거의 이제 1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엄마 문제를 그렇게 내쫓고 나니까 이제 그 차례가 이제 저한테로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노란자 땅이라고 그러나요? 그 돈이 될 만한 땅은 오빠가 몇 명인데? 2명이요. 2명이 다 그래요? 예, 둘이 짜고 그리고 큰 오빠는 이혼을 한 상태라 혼자고요. 이제 작은 오빠는 이제 신용 불량자이기 때문에 그 노른자 땅 되는 그 부분을 이제 작은 올케한테로 이제 아버지 살아 계셨을 때 병석에다 눕혀놓고 3개월 전에 그 노른자 땅 되는 거를 증여를 하게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새어머니 쫓아낸 다음에 이제 그 차례가 이제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증여해 두고 난 나머지 재산이 이제 철탑 있는 1,800평 하고요. 또 집 앞에 800평 논이 있는데 철탑 있는 땅은 3천만 원 그 대출이 있는 땅인데 언니와 저와 그거 반을 나눠 가지면서 3천만 원까지 너네가 안고 가라. 그래서 제가 오빠한테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오빠한테 대들었더니 저한테도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아, 오빠가 행패 같은 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신경 필요 없었고 배우자 어머니와 그리고 아들 딸은 지금 아들 딸 구분 없이 똑같이 n분의 1로 상속하도록 법이 그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오빠가 협박을 하면 아무리 형제라도 경찰에 신고해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을 해서 주의를 주고 그다음 2번째 아는 변호사 있으면 도움을 얻어서 재산 분할 상속 신청을 해가지고 그냥 어머니도 n분의 1로 받고 자기도 n분의 1로 그냥 받으면 돼요. 그럴 때 협박에 너무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저는 그 재산 받고 안 받고 그런 재산 필요 없다고 오빠한테. 그러면 오빠만 존열 시키지. 그 못된 놈한테 존열 시키지. 그 바보지 그거는. 형제간의 우애가 아니고 그건 바보 같은 짓이. 이럴수록 더 정확하게 해가지고 받아가 나중에 불쌍하면 주더라도 딱 처리를 하는 게 낫지. 그러면서 그래요. 너도 받기 싫지만 자기도 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법에서 그래도 도장을 한 사람이라도 안 찍어주면 가질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공중에 띄어 분산시키겠대요. 그래서 그 상관없어. 그렇게 하라고 하면 돼요. 예, 그거는 뭐 상관없어요. 저도 그렇게 하라고 근데 그거는 한 상태인데, 재판에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예. 분할을 결정을 해줘요. 팔아서 나누든지 땅으로 그냥 아예 딱 가격을 쳐서 나누든지 그 변호사 사서 하면 돼요. 변호사한테 그 경비가 많이 든다 그러면 여기 요 민원 신청하는 변호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언해주는 변호사 아주 실비만 받고 그렇게 해서 신청해서 처리하면 돼. 형제라도 이렇게 막무가내를 할 때는 그렇다고 형제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 법대로 그냥 처리하는 게 제일 나아요. 새엄마가 저를 이제 그 미국에 딸이 있고 여기에는 아무도 없으셔갖고 저를 굉장히 의지하시고 저랑 같이 살고 싶어 하는데 저도 살고 싶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오빠를 더 예. 화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예. 일단은 저기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고 새엄마한테도 자기한테도 이렇게 협박한다고 해서 그러면 옛날에 그 아파트에 불 지르고 하면 사진 찍어 놓은 거 없어요? 아니 아파트가 아니고 이제 시골집이거든요. 아니 그래 불 지른 거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없냐고. 불은 지른 게 아니고요. 그냥 휘발유 부었다 뭐. 예. 근데 그러면 겁만 주고 불은 안 질렀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다 녹음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두려워서 못 살겠다. 일단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 그 정도면 이게 증거가 없으면 기각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신고를 해서 조사를 불려가서 받도록 하면 조금 주의를 하지. 뒤탈이 너무 두려워갖고요. 뭐 그 조사받고 나와서 또 행패 피우면 또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겁주는 사람들은 주로 그 협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밀리면 밀릴수록 더 협박이 심해요. 아무리 형제라도 그건 사회적인 악에 속하거든요. 요즘 이게 술 먹고 주사하고 이런 것도 사람들이 들어와서 신고 안 하니까 계속 그러잖아. 그죠? 약간의 사회를 위해서 내가 피해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각오를 딱 하고 미워하지는 말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에 보장된 권리가 있거든요. 그건 부모라도 형제라도 자기를 폭행할 권리는 없어요. 그렇게 정당하게 절차를 밟는 게 숫자 나을 것 같은데 대신 미워하면 안 돼요. 수행은 미워하지 마라가 수행이고 권리는 내가 주어진 권리는 되찾는 게 권리예요. 새엄마는 자기가 우선 그 되찾으면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뭐 2~3천만 원에 들어가 조그마한 방이라 하다 얻어가지고 사시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낫지 같이 사는 것보다. 그렇게 했다가 돈 받으면 그건 처리를 하면 되니까. 자기 명의로 전세를 얻어가지고 어머니한테 안 드리고 자기 돈으로 이쪽으로 전세를 얻어서 월세를 얻어서 또는 전세를 얻어서 방 하나 얻어서 우선 사시도록 하고 이 재판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처분을 하면 되죠. 어머니가 조그만 아파트라도 전세 낼 수 있다면 따로 살 수도 있고 같이 살 수도 있고. 어머니가 호적에 등기, 어머니도 사인 아직 포기각서 안 썼죠? 네. 그럼 자기도 쓰면 안 돼요, 그런 건. 그 아직도 이 남자들이 지가 맞이거나 남자면 재산을 지 것처럼 생각하거든.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법에 배우자와 자녀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똑같이 n분의 1로 상속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출가 외인이라 그래가 옛날 관습해가 막 오빠들이 막 협박 공갈해가 도장 찍어라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막 에이 더럽다 니 다 먹어라 이래가 찍어주는데 그건 뭐 보식 오빠가 가난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건 좋은 일이지만은 자기 권리를 협박해서 뺏기는 거는 바보지. 그거는 뭐 좋은 형제 우애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우애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기 권리를 찾을 줄 알아야지. 그러나 스스로 자기를 희생해서 포기하는 거는 있죠. 내 같으면 찾았어. 북한 도끼 쓰겠어요. 불우이웃 도끼 쓰든지.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정식으로 처리를 하면 돼. 오빠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입씨름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법원에 신청해서 그냥 나오는 만큼 법원에서 뭐 안 된다면 포기하면 돼요. 근데 법으로 그거 한다는 게 너무 저한테는 용기가 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 변호사가 상의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두려움이 협박이 있어서 이런 두려움이 있다 하면 또 거기에 대한 조처를 주위에 신고를 해가 파출소하고 연락해 놓으면 돼요. 그렇게 너무 겁낼 필요 없어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약간의 각오를 해야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지. 다 이래 두려워하니까 이 부당한 것이 계속 세상에 횡행하잖아요.
부당한 게. 그럼 다 사는데 귀찮다 이러니까 지금 국가가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해서 사람이 침묵하니까 이게 그냥 합리화돼 나가고 개인들도 옆에서 저지르는 범죄들도 이런 게 합리화돼 나가잖아요. 사람들이 다 귀찮다 이래 생각하니까 약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건 형제간에 형제간에 어떻게 법을 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형제는 이미 끝난 거거든요. 형제간에 그렇게 협박 공갈하고 사기 쳐가지고 몰래가 해먹고 이런 거는 형제라도 법에 잘못된 거는 법으로 처리를 해주고 용서는 그러니까 미워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는 게 형제의 우애지 이런 거를 불법 행위를 용인하는 게 형제의 우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네.